TBS 보도국의 똑기자죠.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오프닝에서 전해주셨습니다. 바른정당의 새 대표에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집단 탈당 사태로 이제 두동강 난 당을 일단은 수습을 해야 하고 네. 또 교섭단체 지위도 잃으면서 유 대표 스스로가 춥고 배고픈 겨울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했죠. 특히 한 달 안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아우르는 중도 보수 통합 방안 이것을 제시하지 못하면 네. 추가 탈당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인 됐죠. 이 의원이 오늘 오후 국회 브리핑을 했는데요. 유승민 대표가 말한 중도 보수 통합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다. 당 지도부는 더는 바른정당 의원을 영입할 의지가 없음을 전명했다. 바른정당은 바른정당의 길을 잘 가시기 바란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12월까지 보수통합, 중도 보수통합 하겠다. 유승민 대표가 오늘 이렇게 천명을 네. 했었는데 갈 길이 험난해 보이죠. 네. 막았네요. 네. 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이 이제 드디어 가결됐습니다. 네.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 오후에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오늘 이사회에는 여권 추천 이사 5명이 나왔고요. 야권 추천 이사는 3명이 불참하고 김광동 이사만 참석을 했는데 네. 6명 중 5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은 이제 기권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또 주주총회가 열렸거든요. 바로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주주총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끝난 거네요, 그러면. 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MBC 노조도 모레부터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인데요. 다만 현재 적폐 경영진 체제에서는 제한적으로 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네. 제작 거부 상태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드라마랑 예능은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고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은 파행 방송을 당분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예. 네, 이제 관심이 다른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KBS 고대영 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 사장의 거취가 궁금해지는데 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고대영 사장의 이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고 사장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방송법이 개정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KBS 새노조 성재호 위원장은 고 사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법이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고 12월 예산안 국회가 끝나고 12월 말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 시행에 3개월, 이사회 구성에 3개월, 이사회가 구성돼도 7대 6의 특별 다수제 이러면은 새 사장 못 오거든요. 그 같은 주장은 내년 11월 23일인 고대영 사장 임기를 다 채우고 가겠다. 아주 얄팍한 꼼수예요. 결국은 MBC와 같이 고대영 사장은 이제 해임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고대영 사장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노조는 그게 바로 임기를 꽉꽉 채우겠다는 뜻이다. 네.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해임이 목표라고 했는데 네. 현재 KBS 이사회 구성을 보면은 현재 여권 이사가 4명, 네. 야권 이사가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정상화의 길로 가는 MBC, 그런데 이제 옆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파업을 해온 KBS 구성원들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게요. 이전에 이제 노조가 좀 다시 복귀를 하기도 했잖아요. 일노조 흔히 얘기는. 예. 네. 그런데 이제 파업에 참여한 상당수가 다시 새 노조에 파업에 동참하겠다면서 수십여 명이 또 새로 가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노조를 합니다. 탈퇴하고 새 노조로 가입을 해서 네. 파업을 계속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성 위원장도 적폐 사장, 고대영 사장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예. 고 사장을 끌어내릴 교두보를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가 고대영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승리 조건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이 파업은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 싸울 겁니다. 김장겸 사장 해임된 거 우리 MBC 동지들에게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될 거고요. 사실 김장겸의 지금 이 상황은 고대영의 미래다. 곧 현실화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장겸의 지금은 고대영의 미래다. 네, 영화 제목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자, 이제 앞으로 KBS 새 노조의 행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오늘 오후에 북한군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네. 북한군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았는데요. 네. 팔꿈치와 어깨 등에 총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귀순한 북한군 병원으로 후송된 상황입니다. 이게 판문점 JSA는 선
쫙 그어져 있고 네. 거기에 딱 제복 입은 군인이 딱 버티고 서 있는 네, 영화에도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죠. 봤었죠. 네. 근데 이 기술을 맞게 총을 쐈다면 그 남측을 향해서 지금 총격을 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군요. 아무튼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팔꿈치와 어깨 등에 총상을 입었다면 중상인 것 같네요. 네. 이후 지금 병원에서 그 더 후속 기사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다음은요. 네, 지난해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이제 내밀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국면 전환용이었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은요. 한창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과 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이 계속 보도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네. 당시 이제 박 대통령이 10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것이 국면 전환용이었다는 김성우 전 홍보수석의 진술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네네. 네, 김 전 수석은 개헌 발표 이후에 모든 언론이 그것을 이제 쫓아가는 상황이어서 다들 신의 한 수였다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한 몇 시간도 못 갔을 것 같은데 이 개헌 이슈가 묻히고 말았습니다. 네. 그날 밤 핵폭탄급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 어떤 보도인지 아시죠? 10월 24일. 국민이 다 알죠. 네. 그 태블릿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JTBC에서 이제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 보도를 하면서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수습이 불가한 상황에 이르고 만 아무튼 거죠. 이때 그 개헌 발언이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고 하는 뭐 추측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추측 그대로 그게 팩트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네. 자, 이어가지고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난 3명, 예. 국정원장 3명이 청와대의 요구로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가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검찰이 오늘 오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에는 한 달에 5천만 원대였는데 상납 액수가 네. 이 전 원장을 거치면서 한 달에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오늘 오전에 이제 이 전 원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을 해서 예.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네, 검찰은 이제 새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요. 네. 국정원에서 매달 500만 원씩 특활비를 받은 혐의죠. 현기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하고 또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무튼 3명의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요구로 돈을 상납했다고 한다면 국정원장을 움직일 수 있는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상식적으로.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런 불가피할 이야기가 거다. 네. 당연히 따라붙는 거겠고요. 자, 또 어떤 소식 있나요? 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조사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이제 비서관이었죠. 윤모 씨, 김모 씨 등이 한국 e스포츠 협회에 롯데 홈쇼핑이 낸 3억 원의 후원금 가운데 1억여 원을 빼내서 이제 돈 세탁을 하고 나서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뭐 조폭까지 등장돼요? 네. 네. 당시에 근데 이제 e스포츠 협회 명예회장이었고 또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이도 했는데 전 수석이 그래서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검찰은 또 그 3억 원의 협찬금이 오감 무렵쯤 해가지고 전 수석의 가족이 롯데홈쇼핑 측의 기프트 카드를 사용한 흔적도 발견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전 수석이 입장을 내놨는데 과거 논두렁식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요. 예. 과거 일부 보좌진의 일탈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또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죠. 네. 자, 네. 그리고 홍종학 후보자 그 청문경과 채택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네, 결국 채택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는데 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달라서 이제 회의를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연다 하더라도 그 정당별로 위원수의 구성을 보면 안건을 좀 의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오늘까지 보고서가 이제 채택되지 않더라도 청와대는 10일 내에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때도 만약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장관 인선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웨브 시간입니다. 자, 이어갈까요? 네,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 올해만 이제 36번째인데요. 이렇게 많아요? 네. 예. 2015년에서 2016년에는 13건이었다고 하니까요. 증가 추세에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3배인데요? 네.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제 처벌 문제가 지난 9일에 있었던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에서 거론이 됐는데요. 네. 이때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범죄로 지정하지 말고 대체 복무가 가능하게 하라 이런 권고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 그리고 또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달라고 말을 했고요. 사회적인 논의를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결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관련 그 사건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고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 도출을 해야 되는 단계에 온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해 가기에는 사례가 좀 더 빈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고요. 자, 또 어떤 소식 있습니까? 네, 오늘 이란에서 강진이 발생했거든요. 네네.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규모가 이제 무려 7.3의 오.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는데요. 네. 200여 명이 사망하고 2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이재민이 5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란 정부가 현재까지 집계한 걸로는 207명이 숨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라크에서도 최소 7명이 숨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쪽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 아주 강진이네요. 규모가 7.3이면 네, 그렇습니다. 좀 사상자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예순 씨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딸 살해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 씨가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씨의 친형 그리고 이상우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요. 네. 서 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김 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이 기자에 대해서는 3억 원 그리고 김 씨에 대해서는 2억 원 고발뉴스에는 1억 원을 청구하고 또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보수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전해드렸죠. 네, 네네. 홍 대표가 오늘 또다시 보수 통합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인데 들어보시죠. 최근에 청와대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니 마치 조선시대의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는 작태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당과 보수 우파 세력들은 하나가 되어서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망나니 칼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네. 네. 근데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보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이 뭘까 이제 궁금해지는데 네.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이 계기였다고 보면 되겠지만 네. 조금 더 유심히 살필 부분이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오늘 탈당한 조혜진 전 의원이 저희 제작진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명박 대통령님을 뵙고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적폐청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잡아줘야 될 그리고 중심을 잡아줘야 될 역할이 야당인데 야당이 탄핵 또 대선 이 과정에서 굉장히 힘을 잃고 그나마 또 지금 또 이제 분열돼 있고 그래서 이걸 바로잡으려면은 야당이 힘을 모아야 되고 보수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또 저희 지역구 선배 의원이신 김용갑 의원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때도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시고 그분 직접적으로 저보고 여기 한국당 들어가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통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해서 뭐 정치적 방어선, 사법적 방어선을 치려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수 통합이 추진력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네네. 잘 될까 모르겠어요. 글쎄요. 여기서 지금 조혜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바른정당 새 대표가 원내대표로 할 때 원내 수석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찰떡궁합을 자랑을 했던 전 의원인데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 근데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 당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야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당부가 있었다. 한마디로 보수통합 이걸 강조를 했다라는 건데 그만큼 대응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의 이합 집산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지지를 해줘야만 다시 말해서 보수 성향 유권자의 통합이 바탕이 돼야만 보수 야당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바로 체크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난망해 보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네. 아세요? 뭘까요? 하나는 지난 10일 바로 지난 금요일에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토크 콘서트. 네. 여기서 연출된 장면 음성이지만 잠깐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의 강단과 결기 그리고 추진력 존경 그러나 자, 네. 이 짧은 그 오디오에서 확인이 되는 것은 아직도 감정의 엉금은 전혀 가시질 않고 네. 갈라져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요인이 보수 유권자층의 통합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럼 하나의 가정을 해봅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 과연 보수 유권자층은 통합될 수 있을까요? 단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예견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아,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희 방송에서. 아, 네.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직설 아시죠? 네. 이 직설에 고정 출연하시는 정두원 전 의원의 예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태극기들이 이제 막 시위도 벌이고 주말 되면 시내를 온통 점거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런 지지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서 보수 유권자층이 통합될 그럴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 유권자층의 구심점이 되기 힘들다. 네. 이게 정두원 전 의원의 평가였는데요. 이게 앞으로 이 보수 야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는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이어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였죠? 네. 출국을 하면서 강하게 메시지를 던졌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문제까지 같이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인터뷰 바로 연결을 하고요. 양아람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TBS 보도국의 똑기자죠.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오프닝에서 전해주셨습니다. 바른정당의 새 대표에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집단 탈당 사태로 이제 두동강 난 당을 일단은 수습을 해야 하고 네. 또 교섭단체 지위도 이르면서 유 대표 스스로가 춥고 배고픈 겨울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했죠. 특히 한 달 안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아우르는 중도 보수 통합 방안 이것을 제시하지 못하면 네. 추가 탈당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인 됐죠. 이 의원이 오늘 오후 국회 브리핑을 했는데요. 유승민 대표가 말한 중도 보수 통합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다. 당 지도부는 더는 바른정당 의원을 영입할 의지가 없음을 전명했다. 바른정당은 바른정당의 길을 잘 가시기 바란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12월까지 보수 예요. 결국은 MBC와 같이 고대영 사장은 이제 해임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고대영 사장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노조는 그게 바로 임기를 꽉꽉 채우겠다는 뜻이다. 네. 꼼수다.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해임이 목표라고 했는데 네. 현재 KBS 이사회 구성을 보면은 현재 여권 이사가 4명, 네. 야권 이사가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정상화의 길로 가는 MBC 그런데 이제 옆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파업을 해온 KBS 구성원들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게요. 이전에 이제 노조가 좀 다시 복귀를 하기도 했잖아요. 일노조 흔히 얘기는. 예. 네. 그런데 이제 파업에 참여한 상당수가 다시 새 노조에 파업에 동참하겠다면서 수십여 명이 또 새로 가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노조를 합니다. 탈퇴하고 새 노조로 가입을 해서 네. 파업을 계속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성 위원장도 적폐 사장, 고대영 사장,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서는 프로그램은 파행 방송을 당분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예. 네, 이제 관심이 다른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KBS 고대영 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 사장의 거취가 궁금해지는데 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고대영 사장의 이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고 사장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방송법이 개정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KBS 새노조 성재호 위원장은 고 사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법이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고 12월 예산안 국회가 끝나고 12월 말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 시행에 3개월, 이사회 구성에 3개월, 이사회가 구성돼도 뭐 7대 6의 특별 다수제 이러면은 새 사장 못 오거든요. 그 같은 주장은 내년 11월 23일인 고대영 사장 임기를 다 채우고 가겠다. 아주 얄팍한 꼼수. 중도 보수 통합하겠다. 유승민 대표가 오늘 이렇게 천명을 네. 했었는데 갈 길이 험난해 보이죠. 네. 막았네요. 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이 이제 드디어 가결됐습니다. 네.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 오후에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오늘 이사회에는 여권 추천 이사 5명이 나왔고요. 야권 추천 이사는 3명이 불참하고 김광동 이사만 참석을 했는데 네. 6명 중 5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은 이제 기권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또 주주총회가 열렸거든요. 바로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주주총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끝난 거네요, 그러면? 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MBC 노조도 모레부터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인데요. 다만 현재 적폐 경영진 체제에서는 제한적으로 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네. 제작 거부 상태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드라마랑 예능은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고요. 뉴스와 시사 프로인데요. 예. 고 사장을 끌어내릴 교두보를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가 고대영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승리 조건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이 파업은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 싸울 겁니다. 김장겸 사장 해임된 거 우리 MBC 동지들에게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될 거고요. 사실 김장겸의 지금 이 상황은 고대영의 미래다. 곧 현실화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장겸의 지금은 고대영의 미래다. 네, 영화 제목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자, 이제 앞으로 KBS 새 노조의 행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오늘 오후에 북한군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네. 북한군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았는데요. 네. 팔꿈치와 어깨 등에 총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귀순한